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눈이 왔어요. 많이 오진 않았지만 기온이 너무 낮아지면서 바닥이 빙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침 운동을 걸을 수는 없죠. 따뜻하게 입고 달리기를 하러 나갔어요. 그러다가 으악! 네, 빙판길에 미끄러졌어요. 엉덩방아를 찌긴 했지만 다행히 다치진 않았죠. 너무 창피해서 누가 볼세라 얼른 일어나서 슬슬 언덕을 걸으며 달릴 준비를 했죠. 늘 달리기를 할 땐 음악을 들으면서 뛰는데요. 에어팟을 귀에 꼽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딱 넣는 순간 큰일 났다. 주머니 안에 있던 집키가 없는 거예요.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갈 때는 집키만 딸랑 빼서 나오거든요. 아마도 넘어지면서 키를 떨어뜨린 듯 했어요. 다시 급하게 넘어졌던 곳으로 걸어갔죠. 하필 눈이 온 다음 날이라 바닥이 전부 하얘서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키꾸러미가 아닌 딸랑 키 한 개를 그 넓은 주차장에서 어떻게 찾냐고요. 하늘이 노랬죠. 어떻게 해서든 키를 찾아야 했어요. 안 그러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침부터 재수가 없네. 오늘 하루는 넘어지면서 다 망쳐버렸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 때 찾았다! 키를 찾은 거예요. 야호!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싸! 오늘은 달리기가 더 잘 되겠는걸? 와, 이걸 찾다니 오늘은 대박인 날이야. 아침 달리기를 가볍게 마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서 세탁기를 먼저 돌렸어요. 출근 전에 빨래를 해놓고 나가야 했거든요. 빨래가 되는 동안 출근 준비를 마치고 다 된 빨래를 건조기에 옮겨 놓고 출근을 했어요. 가게에 도착을 해서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 에어팟을 꼽으려고 보는데 어라? 이번엔 에어팟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아침 운동 후에 빼서 주머니에 넣어둔 게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어째 빨래를 했잖아요. 에어팟이 들어있는 그 바지를요. 방수도 안 되는 에어팟을 물이 가득 담긴 세탁기 안에서 1시간을 돌리고 다시 뜨거운 건조기 안에서 1시간 동안 돌아갈 텐데.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애플 에어팟은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다면 더 이상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물에 빠진 에어팟을 빨리 건져 말리면 그나마 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전 세탁기에 돌린 거니 가능성 제로죠. 마치 변기에 전화기를 빠뜨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 아침부터 재수없게 시작했잖아. 키 잃어버릴 때 알아봤어. 저는 심통이 잔뜩 나서는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새로운 에어팟을 사려면 또 200불 넘게 깨지겠군. 이런 생각을 하며 부주의한 저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어요.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하고 하루를 망쳤다고 생각이 들면서 해야 할 일도 다 안 하고 퇴근을 해버렸어요. 집에 가자마자 건조기 안에서 에어팟을 찾았죠. 아주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귀에 꼽았는데 어머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이게 된다고? 웬일이야. 돈 굳었다. 야호! 아침을 시작하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몇 번이나 즐겁고 몇 번이나 화가 나시나요? 아니면 몇 번이나 짜증나는 일이 있나요? 하루의 시작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하루의 끝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오랫동안 저의 좌우명이 일희일비하지 말자 여건을 잘 안 돼요. 작은 실수에도 팩 하고 화가 나고 하루를 망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작은 횡재에도 기분이 좋아 웃음을 감출 수가 없고요. 아, 나는 오늘 몇 번의 희와 몇 번의 비를 겪었던가? 저도 좀 그런 편이긴 하지만 변덕이 죽 끓는 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저의 기분을 남들 앞에선 잘 숨기는 편이거든요. 변덕쟁이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기분이 혼란스럽죠. 여름날 변덕스러운 날씨 같아요. 기분이 왔다리 갔다리. 금방 해가 떴다가 금방 먹구름이 하늘을 덮다가 다시 금방 비가 왔다가 금방 해가 뜨는 조그만 일에도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정신 사납게 만드는 장본인들이죠. 이런 사람의 기분을 가리켜 한자로는 일희일비라고 해요. 이 말은 하나에 기뻐하고 하나에 슬퍼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태도를 두고 흔히 자제하라는 표현으로 일희일비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요. 하루 좋다고 너무 기뻐하거나 하루 안 좋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법인데 그때마다 기뻐하거나 속상해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서 언급했듯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이고 오랫동안 참으로 인생이 힘든 거구나 라고 느꼈을 때 저의 카톡 프로필에 일희일비라는 한자를 오래 써놓기도 했었어요. 당신은 오늘 안 좋았다고 오늘 힘들었다고 그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자 라고 저 자신을 다독이기 위함이었거든요. 365일 중 겨우 하루 잘했다고 자만하거나 겨우 하루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듯이 항상 성공만 하는 사람이나 항상 실패만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어느 사람이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지질이 못했는데도 운이 따라줘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그리 썩 잘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못해서 내가 최고로 잘한 것도 있어요. 하루 결과만으로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루하루 결과에 따라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되기보단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믿는 마음이 첫째이지 않을까요? 때로는 갈팡질팡,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이지만 인생이란 어차피 힘들고 고된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어차피 다가오는 시련이라면 일단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힘들수록 너무 갈팡질팡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은 마음먹기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법이니까요. 난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남들의 반응이나 말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아. 심지어 회사에서 거래처 연락할 때 조금이라도 말투가 예의가 없거나 띠꺼우면 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아. 나도 나 자신이 피곤한데 남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저도 소심한 성격이 있어서 상처를 잘 받거든요. 타인의 반응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타인의 반응에 그러거나 말거나 그랬구나 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더니 그나마 이젠 사소한 것으로는 상처를 잘 안 받지만 주위에 보면 작은 것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엔 상대방이 한 말을
곱씹고 다시 생각하고 막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상처받고 그랬거든요. 상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요. 그럴 때마다 계속 상처를 반복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몸을 움직여서 잡생각을 없애려고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일부러 해서 상처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고치는 건 쉽지 않지만 결국 남의 말에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나의 내면을 고치는 법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면 정말 나만 손해예요. 좋은 말이야 그저 기분 좋게 들으면 되지만 꼭 남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러기에 저 또한 남에게 좋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때론 하얀 거짓말이라도요. 나 때문에 상대가 상처를 받는 건 정말 원치 않거든요. 어느 월요일에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쁜 시간, 갑자기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친구는 대뜸 눈물을 터뜨리면서 자기 남편과 싸운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죠. 주중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월요일 아침 9시에 시시콜콜한 남의 가정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가까운 친구이니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당장 답을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어서 친구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어떻게 해야 맞을런지 1시간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간신히 전화를 끊었죠. 얼마 후 약속대로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놀랍게도 친구는 집에 온 누군가와 수다를 떨며 하하 호호 하다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 분노로 요동쳤죠. 1시간 동안 친구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를 엄청 고민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각각 생김새가 다르듯 너무도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에게도 그런 다양성이 존재하죠. 그런가 하면 대개 일희일비하는 것은 내 쪽이면서도 정작 상대의 한결같지 않음을 탓하는 것이 사람 마음인가 봐요. 나는 늘 일희일비하면서 상대는 한결같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기에 상대가 내 마음에 드는 모습을 보일 때는 사랑해 라고 하다가 그게 아니면 됐어 한다든지 도무지 가까이 두고 만날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것이 이토록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예측 불허의 일들이 남발하다 보니 감정에 교란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해요. 차라리 순간순간 휩싸이는 감정에 완전히 몰입해서 극도로 히히하고 반대로 비비하면서 결국 혀를 내두르고 빠져나오는 일이야말로 오래 사는 비결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육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단위로 일희일비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인가요? 10분에서 20분 단위로 기쁨과 슬픔, 냉탕과 온탕,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게 육아의 현실이죠. 계단 기어가는 거 도와줬다고 쌩떼, 바나나 잘라줬더니 손에 들고 먹을 건데 왜 잘랐냐고 징징, 목욕물 다 식어서 그만 나가자고 했더니 또 난리치면서 울고, 추운데 내복 안 입겠다고 쌩떼 부리고, 30분 단위로 바뀌는 아이의 감정만큼이나 엄마들의 감정 또한 증폭되어 요동치죠. 하루 종일 30분 단위로 생떼를 부리고는 아직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촉촉한 눈망울로 엄마를 보며 씩 웃는 아이의 그 모습에 엄마는 바로 다시 무장해제 돼버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구할이 비극이고 일할이 희극이며 그 일할의 희극으로 나머지 구할의 비극을 이겨낸다고들 하는데 육아를 하는 동안은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도 12살 아들을 키우면서 희와 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만 아이가 어릴 땐 희와 비 사이를 얼마나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발 일희일비 하지 말자라고 몇 번이나 다짐했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아이가 커갈수록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우울하고 힘이 나고 기운 빠지고 기분 좋고 걱정되고 웃고 울고 사랑스럽고 속 터지고 기대하고 실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수도 없이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몸과 마음이 마구 널뛰기를 하겠죠. 육아를 하면서는 마음껏 일희일비하세요. 왜냐면요, 아이가 어릴 땐 육아를 하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방법은 아무래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도 전 이젠 희와 비 사이의 간격도 많이 좁아진 듯 합니다. 힘들게 육아하시는 엄마들 마음껏 일희일비 하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